잘생겼죠? 일산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우성이 했던 유명한 대사를 생각하게 하는데 오늘 이 들고 나온 거는 이번 그 사태에 대해서 그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서 간략하게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믿고 보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한무기 씨는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선친이 친일을 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했다. 전단지 뒷면에는 북조선에게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 등을 적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청와대가 공식적인 확인을 안 하고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2년 전 문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김 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죠. 요 한결의 내용을 보면 30대 청년이 2019년 7월에 국회에서 전단지를 나눠줬어요. 그 전단지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선친이 친일을 했다. 그리고 뒤에 내용은 북조선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새빨간 정책 뭐 이런 게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에 그 내용이 넘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것은 이해하고 선처하는데 고소 사유가 대통령 개인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며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는 영역이면 개인으로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님이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넘어가겠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넘어갈 수준의 차원이 아니다라고 해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청와대 대통령 비방 전단 내용이 극악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극악해서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님이 개인적으로는 뭐 넘어갈 수도 있지만 대통령 님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보도에는 A씨라고 나왔는데 10차례 가까이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자기 고소를 당했으니까 누가 나를 고소를 했냐? 왜냐면 내가 피고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고소를 했는지 알아야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뭐 무슨 얘기를 하던가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누가 고소를 했냐고 했더니 경찰에서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휴대폰을 압수를 해가지고 3달 동안 돌려주지 않았다고 그러죠. 뭐 3일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3달 동안 그 핸드폰을 들고 판 거예요. 전단지를 나눠줬는데 배후 세력 및 공범들을 찾겠다고 전단지 나눠준 걸로. 모욕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를 갖다가 누구야 했다. 그게 그 자리에서 모욕이라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배우를 찾고 거기에 공범을 찾겠다고 핸드폰을 압수해가지고 3달 동안 그 핸드폰을 들고 판다. 이거는 그 한 사람 입을 막으려는 게 아니고 그걸 본보기 삼아서 그와 유사한 것들을 다 잡아 죽치겠다는 의도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모욕을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 그 배우를 찾겠다고 3달 동안 핸드폰을 압수해서 그거를 뒤지고 있으니까. 여기 동아일보 보면은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서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강했으며 대통령이 참으면 안 된다는 여론을 감안해 대리인이 고소장을 낸 거. 이거 다 말장난이죠.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이 내용이 2년 전 일이 지금 검찰로 송치가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많이들 알려졌어요. 근데
대통령이 참으면 안 된다는 여론 때문에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여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여론입니까? 여당의 여론. 그리고 말끝마다 개리인이 고소장을 냈다 그러는데 문재인 님이 고소를 한 거예요. 내가 은행 가서 돈 찾는데 대리인을 시켜서 위임장을 줘가지고 돈을 찾았다. 누가 돈 찾은 거예요? 대리인이 돈 찾은 거예요? 내가 돈 찾은 거예요? 내가 돈 찾은 거예요, 내 돈. 근데 문재인 님이 말끝마다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를 했다. 나는 잘 모르니까 발뺌하는 거죠. 이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여론이 언제 형성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난리가 났었어야지. 여론이 형성이 됐다. 여러분들 전단지 내용 아세요? 몰라요. 전단지 내용도 지금 인터넷에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데 언제 여론이 형성이 돼서 대통령이 참으면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언론에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전단지 내용을 뽑아봤어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이외에 그 여권 인사들의 그 친일 뭐 이거를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래 내년 총선 한일전 가즈아라고 써 있어요. 뭐냐? 시비를 친일파 시비를 여기서 건 게 아니고 그래 한번 가보자 하는 식으로 전단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뒷면의 내용은 뭐냐? 일본의 어느 잡지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 전단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사의 내용을 유추했을 때 이 내용이 보도됐다고 그 전단지에 들어갔다고 봐요. 여기 보면은 북조선의 대한민국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뭐 새빨간 거를 뭐 정책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지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과연 이 사람이 아까 그 보도 내용처럼 극악한 내용을 담은 것이냐라고 봤을 때 2020년 총선은 한일전이다. 토착 왜구를 박멸하라. 이 당시에 반일운동을 막 하면서 이제 총선은 한일전이다. 토착 왜구들 박멸하자. 이런 식으로 총선이 어떻게 토착 왜구를 박멸하는 거고 어떻게 한일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국회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뽑는 거고 지금 정권에 대한 한편으로는 심판의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일전으로 몰고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총선은 한일전입니다. 이런 극악한 인쇄물들, 이런 디자인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총선 한일전이야? 그럼 진짜 한일전 한번 가보자. 그러면은 니네들 중에는 친일이라고 의혹이 있는 사람이 없느냐? 그래서 만들어진 전단이에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얘기를 했다고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면 뒷면의 내용. 극악하다 그래요. 이거는 일본 잡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일본 잡지에 나온 내용. 일본 잡지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인용해서 이 전단을 만들었는데 왜 이게 들어갔냐? 요 내용 중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님이 대통령 전에 되기 전에 트위터에 그 일본 AV 그 영상 표지를 올렸던 적이 있어요. 뭐 물론 본인이 직접 올린 거 아니다, 뭐 해킹을 당했다, 실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런 사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도 제가 들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친일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실수로 올렸다, 그 대리인이 올렸다,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올렸다, 컴퓨터 안에 이런 파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진을 올려야 되는데 실수로 이 사진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안에 이런 파일 갖고 있는
네가 친일파지 라는 의미에서 이런 전단이 앞뒤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 잡지 인용한 거 이거 극악한 거고, 한일전이다 극악한 거고. 근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여러분들 이 사진 아시죠? 문재인이 타임지에 나왔다고 물고 빨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타임지에 안 나왔던 사람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부터.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타임지에 나왔다고 처음에 시쳇말로 존나게 물고 빨았어요. 근데 이거 남의 나라 잡지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물고 빠는 건 괜찮고, 다른 나라 잡지에 북조선의 개, 새빨간 문재인 정체 이거 나온 거 인용하는 거는 극악해서 대통령으로서 고소를 해야 될 건입니까 이게? 그러면 나를 빠는 얘기는 괜찮고, 내가 감추고 싶은 얘기, 내가 듣기 싫은 얘기는 극악하니까 고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트위터에 올라온 음란물 이미지 논란, 해킹이냐 실수냐. 자, 문재인이 고소 안 했으면은 조용히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을 일이에요. 거의 다 잊혀졌었어요. 근데 왜 회자가 되냐? 이걸 극악하다고 고소를 하니까 이게 왜 극악해? 이런 일이 없었어? 하고 제가 기사를 찾게 된 거예요. 조선일보예요. 2016년 9월 26일. 트위터와 페이스 계정에서 음란물 사진이 올라왔는데 일본 AV 표지 이 음란물 사진에 나오는 여성 나체 등 낯뜨거운 사진이 다수 포함됩니다. 아까 대리인을 통해 고소했다고 자꾸 그렇게 변명을 했는데 문재인이 자기가 계정 열어가지고 그걸 누굴 관리시켰던 관리 소홀로 해킹을 당했던 일단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대리인을 시켜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고소인이 문재인이 아니에요? 관리자를 시켜서 했기 때문에 이 계정 주인이 문재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게 해킹당한 건지, 문재인 직접 올린 건지, 관리자가 올린 건지 그거를 다 확인해가지고 그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일단은 문재인 네가 올렸으니까 네가 해명해봐라 하는 거죠. 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올린 이 사실에 언급하는 게,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일본 잡지에서 언급한 거를 인용한 거, 이게 극악한 겁니까? 물론 듣기에 따라서 악의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런 기자회견도 열고 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와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그럼 너 왜 그걸 왜 지키려고 그러냐? 나 자유롭게 살고 싶으니까. 다른 거 없어요. 누가 정치를 해야 된다, 누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를 훼손시키고 탄압하고 하는 사람들은 공공의 적이죠.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노래를 진짜로 노래까지 만들어서 불러서 지금 정권 잡은 정권 아닙니까? 제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주의라는 건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 국민들의 판단이 모여서 이 나라가 좌지우지 되는 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면
그 판단을 내리는 근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야 돼요. 정보의 교류가. 지금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뭐 K방역이라고 그래갖고 국뽕 맞아가지고 헬렐레 하고 있을 동안에 무슨 우리 전 세계 1등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 우리나라 제일 밑바닥에 전 세계. 네? 이게 왜 그래요? 정확한 정보가 유통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K방역. 타임지에 나온 거는 물고 빨고 일본 잡지에 나와서 비판받는 거는 감춰버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중들이 일반인들이 이 어떤 그 정보의 제어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보를 제어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옳다고 판단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제한된 정보 안에서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옳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죠. 이 나라를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런 판단들이 모여서 이끌고 나가야 하는데 그 판단이 올바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표현의 자유예요. 그걸 말살하라는 게 이 정권이에요.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많이 인용되는 게 미국의 수정헌법 1조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화 보면은 막 경찰들 나오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 다음에 뭐 무슨 그 정보기관들 막 나오는 그런 영화 보면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어떤 내용이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봤어요. 기사를 찾아보고 깜짝 놀란 게 있는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의회는 표현 또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가 아니고 미국에서는 법으로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이게 헌법에 박혀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자유의 보장 아닙니까? 미국이 뭐 무슨 무기나 아니면 뭐 이런 다른 걸로 뭐 부자가 됐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저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미국 얘기하고 뭐 이러면은 너 또 친미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제가 오늘은 얘기를 안 했지만 아까도 사실은 제가 일산 정우성으로서 문재인 나와 하고 소리 한번 치고 싶었지만 그걸 안 했어요. 왜냐면 자칫 그렇게 하면은 제가 하는 말이 야 너는 뭐 그 옛날 정권 좋아하는 뭐 박파냐 뭐 이런 얘기를 꼭 듣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최근에 뭐 라떼라는 말, 이 말을 되게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자성어 중에 옹고지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옹고지신은 뭐냐?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배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추구하는 바는 옛 것이 아니고 새 것입니다. 근데 새 것을 배우려면 옛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뭐 라떼는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 순간에 난 들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마치 옛 것을 모르는 것이 새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냥 무식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과거 정권에 대한 얘기나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김정식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한 개인이 김정식이라는 30대 청년 개인이 이 거대한 그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 아닙니까? 아까 기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님이 개인적으로 고소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 직을 걸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김정식이다라고 나온 거예요.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글이 있어요.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 그들은 사회민주당원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청와대라는 국가 제일의 권력과 싸우는 김정식과 같이 싸우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싸움입니다. 청와대와 1대1 싸움.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김정식이다. 그 개인과 하나가 돼서 우리가 그 개인을 지켜주고 우리가 그 사람을 지켜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